안녕하세요. 책 읽는 오로라입니다. 오늘 준비한 작품은 단편소설 파랑새를 찾아서입니다. 지은이는 이재욱, 펴낸 곳은 도서출판 행복에너지입니다. 이 작품은 이재욱 작가의 소설집인 연탄 2장의 행복에 수록된 단편 중 하나인데요. 진심으로 사랑했던 본처를 찾을 수밖에 없는 남편의 여정이 담겨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저 오로라와 함께 해주세요. 편안한 시간 보내세요. 와장창. 녹그릇 몇 개가 부엌 바닥으로 떨어져 나뒹구는 굉음부터 들렸다. 간다고? 누구 맘대로 가? 바닥을 구르는 녹그릇 굉음이 잦아들면서 옥리 최 씨의 고함이 뒤를 이었다. 안방 부엌 대문이 슬그머니 닫히고 작은 목소리로 티격태격 다투는 소리가 들리는가 싶더니 기어코 사단이 일고 있는 모양이었다. 쇠죽을 끓이기 위해 사랑채 가마솥 부엌 앞에서 장작불을 지피고 있던 안동댁은 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온몸의 기운이 쑥 빠지더니 다리부터 후들거리며 휘청거렸다. 수수 빗자루를 바닥에 깔고 퍼질러 앉았다. 장작불은 잘 붙어 막 이글거리며 타오르기 시작했다. 더 이상 불쏘시개를 넣을 필요가 없는데도 안동댁은 또 불쏘시개로 쓰는 볏짚을 한 움큼 밀어 넣었다. 절대 못 가. 대문 밖으로 나서기만 해봐.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릴 거니까. 혹시 나 모르게라도 집 나가기만 하면 처갓집 찾아가서 불 확 까질러 버릴 거니까. 안방 부엌 대문이 열리고 옥리 최 씨가 밖으로 나서는 소리가 들렸다. 안동댁도 덩달아 벌떡 일어났다. 옥리 최 씨가 보기라도 할까 불이 나게 아궁이로 머리를 쳐박으며 활활 타고 있는 장작불을 향해 입김을 후후 불었다. 어젯밤 자정 무렵 옥리 최 씨가 안동댁이 거처하고 있는 사랑방으로 슬며시 나타났을 때부터 내일 아침이면 또 한 번 사단이 일 줄 알았다. 하지만 찾아온 신랑을 그냥 돌아가라 하기에는 아직도 안동댁은 너무 젊었다. 일이 끝나는 즉시 안방으로 돌아가라고 그리도 밀어냈건만 옥리 최 씨는 일 없다며 그대로 자리에 누워 잠들어 버리고 말았다. 옥리 이빨에 최가라는 별명의 옥리 최 씨답게 고집 하나는 타의 추종을 불허했다. 안동댁은 옥리 최 씨가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흐뭇하고 고마웠지만 내일 아침이면 또 일어날 사단이 걱정돼 도통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새벽 일찍 아직 어둠도 채 가시기 전 잠에서 깬 안동댁이 사랑채 문을 열고 밖으로 나서자 안채의 민지 어멈이 이미 마루에 나와 서서 사랑채를 쏘아보고 있었다. 좀 더 자지 일찍 일어났구먼. 멋쩍어 할 이유가 없으면서도 괜히 멋쩍은 표정으로 안동댁이 먼저 아침 인사를 건넸다. 잠이 와야지요. 앙칼진 민지어멈의 목소리에 잔뜩 화가 묻어 있었다. 안동댁은 못 들은 척 아무런 대꾸도 않으며 가마솥 뚜껑을 열고 구정물통에 구정물을 들여다 부었다. 그리고 쇠 여물간에 준비해둔 쇠 여물을 한 소쿠리 퍼다가 가마솥 구정물 위에 쏟아 부었다. 쇠죽을 끓이기 위함이었다. 앙칼진 민지어멈의 목소리에 신경이 쓰였던지 옥리 최 씨가 부스스 사랑방 문을 열고 나왔다. 민지어멈이 마루에서 내려와 안방 부엌으로 들어갔다. 아침밥은 민지어멈의 몫이어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서였다. 옥리 최 씨가 민지어멈을 따라 슬그머니 안방 부엌으로 들어갔다. 이어서 소곤대는 목소리에 작은 다툼이 있는가 싶더니만
스르르 안방 부엌 대문이 닫혔다. 그리고는 큰 목소리가 밖으로 새어나오고 녹그릇이 부엌 바닥을 나뒹구는 소리까지 들렸다. 부엌 대문까지 닫고 숨어서 하는 싸움임에도 이웃들이 모두 알 정도의 큰 고함이 계속 이어졌다. 서열 순위로 치면 정식으로 혼례를 치른 안동댁이 우선이었다. 하지만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죄 아닌 죄 때문에 안동댁은 후순위로 밀려났고 안방을 민지 어멈에게 넘겨주어야 했다. 민지를 낳고부터 유세가 더 당당해진 민지 어멈에게는 주눅이 들기 시작했다. 한 발짝 물러서 살기로 했다. 서운하고 답답한 마음을 모두 접고 살기로 했다. 살림의 주도권마저도 조금씩 민지 어멈에게로 넘겨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지 어멈의 시샘은 점점 더 커가기만 했다. 옥리 최 씨와 함께 해야만 하는 들일마저도 민지 어멈이 발벗고 나섰다. 옥리 최 씨가 안동댁과 단 둘이 있는 꼴을 보지 못하겠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결국 안동댁은 민지나 보살피며 집안일을 도맡아 하는 하녀 같은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다. 이웃 사람들은 그런 안동댁을 나이 들어 뒷전으로 밀려나 있는 민지 어멈의 시어머니라고 놀려대기도 했다. 사랑채를 지키며 늘 혼자 잠을 잤고 가끔은 칭얼대는 민지를 데리고 자기도 했다. 그런 안동댁이 안쓰러워서인지 옥리 최 씨는 가뭄에 콩나듯 드문드문 안동댁을 찾아주고는 했지만 그때마다 사단이 일고 있는 중이었다. 시집 온 지 3년이 지나도록 안동댁은 태기가 없었다.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던 시어머니가 기어코 들고 일어났다. 아들의 나이도 나이이니만큼 더 이상 기다려줄 수가 없다는 것이었다. 안동댁을 불러놓고 후처를 드릴 수밖에 없다는 최후 통첩을 했다. 잉태를 위한 그동안의 숱한 노력이 한꺼번에 물거품이 되는 순간이었다. 목욕 재개하고 성황당을 찾아 아들 점지를 빌어본 적이 여러 수십 차례였다. 용하다는 보살님을 모시고 그저 떡두꺼비 같은 아들 하나 점지해 주십사 하고 올린 채도 여러 수십 차례였다. 하루 다녀오기가 빡빡한 먼 곳에 있는 대흥사를 찾아 부처님에게 빌어보기도 여러 수십 차례였다. 그리고 아들 점지용 한약이며 이런저런 좋다는 약초를 모두 구해 먹어봤지만 효험은 나타나지 않았다. 후처를 드리기로 결정이 났음에도 절대 그리할 수 없다는 신랑 옥리 최 씨를 설득하는 것도 안동댁의 임무로 주어졌다. 처음에는 완강하던 옥리 최 씨도 안동댁마저 후손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설득하자 못 이기는 척 받아들이고 말았다. 그리고 수소문 끝에 제너머 마을 가난한 권신의 집 처녀를 혼례도 생략한 채 데리고 왔다. 골방으로 밀려난 안동댁은 그날부터 독수공방이었다. 옥리 최 씨는 시어머님의 엄명으로 안동댁과의 잠자리를 뚝 끊었다. 몰래 안동댁을 찾았다가 시어머님께 들켜 경을 치도록 야단을 맞기도 했다. 이리저리 씨를 뿌리다 보면 제대로 영근 씨가 될 수 없다며 오직 새로 들인 작은 며느리에게만 정성 들여 씨를 뿌리라는 것이었다. 2달도 지나지 않아 작은 댁은 아기가 들어섰다. 시부모님은 물론 신랑 옥리 최 씨도 무척 좋아했다. 고이 10달을 채워 태어난 아기는 불행하게도 딸이었다. 시부모님은 물론 신랑 옥리 최 씨의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안동댁 자신도 실망이 컸다. 시부모님은 다시 부지런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아들을 낳으려면 대문의 방향부터 달라야 한다는 풍수의 이야기대로 새로 집터를 마련하고 집을 지었다. 그리고 안동댁을 포함한 4식구가 시부모님으로부터 분가해 새살림을 낳았다.
안동댁이 함께 따라 나설 수 있었던 것은 순전히 새로 태어난 딸아이를 보살피라는 시부모님의 특별한 배려 덕분이었다. 민지라는 딸아이의 이름은 할아버지가 지어주었다. 정해진 호칭이 없던 작은 댁은 그때부터 민지 엄마로 불려지기 시작했다. 살림을 나자마자 시어머니의 감시에서 벗어난 신랑은 다시 안동댁을 찾아주기 시작했다. 야밤을 틈타 잠깐 들러서 재빨리 일을 치르고는 서둘러 민지 어머에게로 돌아갔다. 어젯밤에는 안동댁 곁에서 온 밤을 그대로 자버린 것이 큰 탈이었다. 옥리 최 씨는 민지 어멈의 투기에 강하게 반발했다. 섣불리 대처했다가는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서였다. 사소한 일에도 민지 어멈을 강하게 압박했다. 민지 어멈에게 밀린 안동댁이 점점 더 초라해지는 꼴이 볼썽사납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본처가 있음에도 순전히 아기를 낳아주기 위함이라는 조건으로 살아주는 민지 어멈이 고맙기도 해서 어느 한 여인만을 예뻐할 수도 내칠 수도 없는 것이 옥리 최 씨의 아이러니였다. 민지를 낳고부터 민지 어멈은 더 이상 순종적이지 않았다. 모든 게 형님 뜻대로 따르겠다던 처음과는 달리 사사건건 토를 달고 이의를 제기했다. 안동댁을 향해 날카로운 적의를 나타내기도 했다. 날이 갈수록 민지 어멈의 세도는 당당해지고 안동댁은 날개 꺾인 새처럼 초라해져 갔다. 안동댁은 부딪히는 게 싫었다. 조금씩 양보만 했다. 곳간 열쇠를 넘겨주었고 돈을 보관하던 천으로 만든 전대금고를 넘겨주었고 끝내는 살림의 모든 주도권을 몽땅 민지 어멈에게로 넘겨주고 말았다. 그런데도 옥리 최 씨는 두 여인의 형평을 유지하려 안간힘을 썼다. 사랑방 행차는 계속되었고 그때마다 분란이 일었지만 옥리 최 씨는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강한 의지를 내보이곤 했다. 분란이 이는 날이면 동네가 떠나갈 듯 시끄럽다가도 옥리 최 씨와 민지 어멈이 하룻밤을 함께 보내고 나면 다시 잠잠해졌다. 분란이 잦아지면서 민지 어멈과의 사이는 점점 서먹해져 갔고 민지 어멈의 늘어만 가는 강짜를 더 이상 견디기 힘든 안동댁은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에 회의를 느끼기 시작했다. 안동댁의 편을 들어 민지 어멈을 탓하는 옥리 최 씨가 고맙기는 했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민지 어멈과 부딪히는 냉전의 강도는 점점 더 높아만 갔다. 옥리 최 씨의 입장을 난처하게 만들어 그의 입지마저 흔들고 있는 것도 오직 안동댁 자신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면서부터 안동댁은 방황하기 시작했다. 그런 옥리 최 씨를 위해서라도 더 이상 이 집에 머물러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안동댁은 남몰래 짐을 꾸리기 시작했다. 짐이라야 옷가지 몇 벌이 전부였지만 미리 챙겨두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에서였다. 민지 어멈이 둘째를 임신해서 점점 배가 불러오던 어느 날, 그날도 안동댁의 사랑방에서 아침을 맞은 옥리 최 씨에게 민지 어멈이 엉뚱한 트집을 잡아 생떼를 부리기 시작했다. 종일 민지 어멈과 옥리 최 씨는 고함을 쳐대며 기싸움을 강행했다. 특별한 이유도 없이 옥리 최 씨를 들들 볶아대는 싸움이었다. 옥리 최 씨 역시 조금만치의 양보도 하지 않았다. 사소한 일이라고 양보하다 보면 안동댁의 입지는 점점 더 좁아질 수밖에 없다는 옥리 최 씨의 숨은 배려 때문이었다. 다음 날 새벽 안동댁은 미리 준비해둔 보따리를 들고 살그머니 집을 빠져나왔다. 첫 버스를 타고 무작정 멀리 떠나기로 했다. 옥리 최 씨에게 미리 귀뜸이라도 해줄까 하다가 또 다른 분란의 원인만 제공하는 것 같아
아무런 말 없이 떠나기로 작정한 것이었다. 캄캄한 새벽 버스 창으로 스치는 낯익은 산들을 바라보던 안동댁은 자기도 모르게 찔끔 눈물 몇 방울을 흘려 내렸다. 소백산이 서쪽으로 보이는 수능을 떠난 안동댁은 버스와 기차를 갈아타며 소백산이 동쪽으로 보이는 제천에 이르러서야 기차에서 내렸다. 혹 아는 사람이라도 만날까 전혀 연고가 없는 곳을 택하기로 한 때문이었다. 서울을 생각해 보기도 했지만 서울은 왠지 모를 두려움이 앞서 포기했다. 웬만한 촌사람은 눈 감으면 코 베어간다는 곳이어서 선뜻 마음이 내키지 않았다. 우선 허기부터 해결해야겠다 싶어 역 근처의 허름한 식당에 들렀다. 허기를 채우고 나야 어디 비비고 살 곳을 알아볼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였다. 식당에는 곱상한 할머니 한 분이 손님을 맞고 있었다. 국말이 밥을 시켜 허겁지겁 먹었다. 배가 많이 고팠던 모양이네요. 할머니가 먼저 말을 건네주어서 다행이었다.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 중인지 왜 가는지 신문하듯 물었다. 무엇을 꼭 알고 싶어서가 아니라 별다른 이야깃거리가 없기 때문이었다. 할머니, 혼자 하시기 힘들지 않으세요? 안동댁은 물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 잡는 마음으로 할머니에게 부탁했고, 안 그래도 사람이 필요하다는 할머니가 몇 마디 더 물어보는 것으로 면접이 끝났다. 숙식은 식당에 딸린 방에서 할머니와 함께하며 약간의 월급마저 준다는 것이었다. 우선은 먹고 재워준다는 것만으로도 황송하도록 고마운데 월급까지 준다니 천운이라 생각했다. 안동댁은 그날부터 자신을 수능댁이라 칭하기로 했다. 필히 다른 사람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었다. 생각보다 일이 쉽게 풀려 다행이었고 돈이 모이는 대로 깊고 깊은 산촌에 묻혀 이름 없는 여인으로 살고 싶었다. 수능댁이 식당에 상주하면서부터 자주 오가는 여행객들은 물론 이웃 공사판 인부들까지 몰려오기 시작했다. 웬만한 농담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만 가끔은 농담이라기보다 음담패설로 희롱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심하게 치근대는 놈들과는 팔을 걷어붙이고 한판 붙기도 했다. 할머니가 중재를 하며 적당히 사람 다루는 방법을 전수해 주기도 했다. 꼭 수능댁 때문만은 아니겠지만 식당은 날로 번창했고 할머니는 즐거운 비명을 질렀다. 월급은 전혀 손도 대지 않은 채 수능댁이 기거하는 방 장판 밑에 깊숙이 숨겨졌다. 바쁘게 움직이다 보면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몰랐다. 눈 깜짝할 사이에 한 달이 지나고 1년도 후딱 지났다. 그동안 수능댁이 혼자라는 걸 안 숱한 남자들이 수능댁을 꼬드기려 무던히도 애를 썼지만 수능댁은 호락호락 넘어가지 않았다. 세상에 그 어떤 사내놈도 절대 믿어서는 안 된다는 할머니의 철학을 굳게 믿고 따랐다. 매일매일을 그저 앞만 보고 살았다. 그런데 믿지 못할 세상에 믿지 못할 놈들만 박을 대는 세상에 꽤 괜찮은 놈이 눈에 띄었다. 수능댁에게 눈도 주지 않는 놈을 수능댁이 먼저 좋아하기 시작했다. 의식주를 걱정하지 않아도 돼서 배가 불렀던지 아님 여기 이렇게 사는 것이 행복인 줄 몰랐는지 수능댁은 떠나오던 날의 초심을 잊어버리고 있었다. 분에 넘치는 주제넘은 생각인 줄도 모르고 수능댁의 눈에는 더 큰 콩깍지가 씌었다. 눈치를 읽은 놈이 빠르게 수능댁에게 접근해 왔다. 그동안 못 본 채 해온 것도 어쩌면 놈의 교묘한 전술이었을까. 수능댁이 아기를 가질 수 없는 성녀라고 고백하자 놈은 돌아서 회심의 미소까지 지었다.
놈은 결혼해서 아이가 둘이나 있기는 하나 아내와는 헤어져 살고 있으며 이혼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했다. 순흥댁은 이내 자그마한 방 한 칸을 얻어 살림을 차렸다. 괜찮은 놈은 아주 성실하게 보였고 잠깐 동안은 깨가 쏟아지도록 행복했다. 그해 가을 추석 무렵이었다. 괜찮은 놈이 부모님에게 다녀오겠다며 집을 나섰다. 부모님께 잘 말씀드려 다가오는 설에는 함께 가자고도 했다. 그런데 추석이 지나고 며칠이 지나도록 괜찮은 놈은 돌아오지 않았다.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던 순흥댁이 혹시나 해서 옷가지를 넣어두는 괴짝을 열어봤다. 불길한 예감은 적중하고 말았다. 괜찮은 놈이 괴짝 바닥에 숨겨둔 돈을 몽땅 들고 튄 것이었다. 며칠 동안을 집안에만 틀어박혀 있던 순흥댁은 다시 제천을 뜨기로 했다. 산판이 벌어지고 있는 소백산으로 향했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먹고는 살아야 해서 상기슭 벌목장의 한밭집을 찾았다. 그리고 한밭집 옆에서 막걸리를 팔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자릿세를 주기로 하고 겨우 허락을 받았다. 그리고 순흥댁에서 안정댁으로 다시 태어나 살기로 했다. 산판은 오래가지 않았다. 벌채가 끝난 산판 현장은 다시 다른 산기슭으로 이동해 갔다. 한밭집 주인의 거절로 안정댁은 함께 따라가지 못했다. 세상살이를 어느 정도 체득한 안정댁은 다시 모진 마음을 먹고 영주장터를 찾았다. 우선은 살아야 하기 때문에 난전에 푸성귀를 뜯어다 파는 일부터 시작했다. 그리고는 이것저것 닥치는 대로 돈이 되는 거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았다. 하지만 돈은 뜻대로 모아지는 게 아닌 모양이었다. 풍기장에서 안정댁이 보이더니 예천장에도 나타났다. 보따리 장사를 시작한 것이었다. 혹 얼굴을 아는 사람을 만날까 하던 걱정도 날려버리기로 했다.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살기로 했다. 장날이면 자주 마주치던 어떤 장돌뱅이 아저씨와 함께 잠을 자기도 했다. 사는 게 너무 힘들어 옥리 최 씨가 사는 마을을 찾아가 멀찌감치 숨어서 옥리 최 씨를 훔쳐보고 온 적도 있었다. 아이들 몇 명이 옹기종기 마당을 맴들고 있었다. 사내 아이도 보였다. 다시는 오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을 하며 돌아 나오는 길에는 눈물도 메말랐는지 민숭맹숭했다. 어딘가 정착해야 하는데 정착할 곳이 마땅치가 않았다. 다시 소백산을 넘어 산으로 둘러싸인 조그만 면사무소 옆에 국밥집을 내면서 마음을 추슬렸다. 더 이상 떠돌지 않으리라는 각오를 다지면서 원래의 안동댁으로 되돌아가기로 했다. 스스로를 숨기겠다는 안정댁이라는 호칭도 버리고 원래 자신의 태코였던 안동댁으로 떳떳하게 살아가기로 했다. 운이 좋았던지 국밥집은 매일 손님들로 북적거렸다. 면사무소에서 이장 회의가 있는 날이면 관내 이장님들로 문전성시를 이뤘다. 사람의 마음은 간사한 것이어서 생활이 어느 정도 안정되자 예의 그 외로움이 또다시 안동댁을 엄습해왔다. 멀리 산 아랫동네의 상처한 이장인 김노인이 슬그머니 접근해오자 안동댁의 눈에 또 콩깍지가 끼기 시작했다. 김노인이 정말 괜찮아 보이는 것이었다. 하지만 아무리 괜찮은 김노인이라 해도 이미 괜찮은 놈에게 당해본 적이 있는 안동댁인지라 이번에는 김노인의 배경까지 철저하게 조사해 보기로 했다. 그런데 어떻게 알았는지 면장님마저 나서 김노인을 보증한다 하자 안동댁은 작은 망설임마저 쉽게 접고 말았다. 이내 국밥집을 닫고 김노인이 사는 산 아래 마을로 옮겨갔다. 김노인은 안동댁을 위해서라며
마을의 하나뿐인 농협 구판장을 인수했다. 마침 구조조정으로 구판장을 폐쇄한다 하자 김노인이 잽싸게 뛰어든 것이었다. 안동댁은 농협 구판장이라는 간판을 미니 슈퍼로 바꾸어 내걸었다. 그리고 슈퍼는 국밥집보다 바쁘지 않아서 좋았다. 김노인의 자식들은 이미 모두 장성해서 결혼까지 했으며 모두 서울에 살고 있었다. 아버지 김노인으로부터 새어머니 안동댁의 소식을 접하자 자식들 모두가 부랴부랴 쫓아 내려왔다. 아버지 잘 좀 부탁한다며 새어머니 안동댁을 크게 반겨 환영해 주었다. 배앓이 한 번 하지 않은 채 생긴 자식들에게 어머니로 불리우는 것만도 좋은데 자식들은 수시로 찾아와 안동댁을 친어머니처럼 위로해 주었다. 안동댁이 맡고 있는 슈퍼는 부업에 불과했고 농사가 주업인 김노인은 아직도 정력을 과시하듯 열심히 농사를 지었다. 안동댁이 들고 난 후 처음 맞이하는 김노인의 생일에는 사위들까지 모두 참석했다. 안동댁은 허리가 휘도록 바빴지만 이게 사람 사는 즐거움이다 싶어 뼛속까지 행복으로 넘쳐 흘렀다. 하루가 지나자 딸과 사위가 돌아갔고 또 하루가 더 지나자 서울 아들도 떠난다고 했다. 안동댁은 또 부산을 떨었다. 마늘, 고춧가루, 고구마, 늙은 호박 등은 아들 차 뒤 트렁크에 쌀 포대 위에 얹었다. 별로 말이 없는 아들이지만 아들의 표정만으로도 이심전심 교감이 오갔다. 사랑한다는 말을 되뇌는 것은 아니지만 그 이상으로 아들의 진심을 읽을 수 있는 것도 안동댁의 행복이었다. 이제 나이 60이 넘어가고 보면 살 만큼은 살았다 싶기도 한데 아들이 양지 쪽 산마루에 모셔두고 자주 찾아줄 거라고 사후 문제까지 거론해 주어서 닭똥 같은 눈물을 펑펑 쏟기도 한 안동댁이었다. 아들 내외가 차에 오르다 말고 다시 안동댁에게로 다가왔다. 어머니 고마워요. 고맙기는 부모 자식 간에 고마울 일 뭐 있겠나. 고맙기로는 내가 더 고마울 뿐. 안동댁을 꼭 안아주는 아들 내외의 가슴이 너무 따뜻해서 안동댁은 또 한 번 찔끔 눈물이 솟구치는 것을 억지로 참았다. 읍내를 출발해서 산 아래 마을인 가리점을 왕복하는 마지막 시내버스가 손님들을 내리고 다시 시내를 향해 돌아갔다. 미니 슈퍼를 지키고 있는 안동댁의 하루도 저물어 문 닫을 시간이 임박해 왔다. 해가 기울면 어둠은 빠른 속도로 다가왔다. 혹 누군가가 여기 이 미니 슈퍼에 들러 소주잔을 기울이지 않는 한 미니 슈퍼는 문을 닫아야 하는 시간이었다. 멀리 마을과 마을 사이 골짜기로 어렴풋한 가로등이 희미하게 빛났다. 버스에서 내린 몇 안 되는 손님들이 산 아래 마을로 모두 뿔뿔이 흩어진 뒤 도시 사람 냄새가 물씬 풍기는 노인 한 분이 슈퍼 안을 기웃거렸다. 뭘 찾는지 안동댁은 궁금했으나 필요하면 들어와서 골라 사겠지 싶어 모른 채 그대로 자리에 앉아 있었다. 유리창 너머로는 어둠이 점점 더 짙어지고 있었다. 노인이 슈퍼문을 밀고 슬그머니 안으로 들어섰다. 어디서 많이 본 것도 같은 사람이었지만 그동안 한두 번 다녀간 손님이겠거니 싶었다. 노인은 진열대 앞을 서성거리며 기웃거리더니 오징어포와 소주 한 병을 집어들고 계산대 앞에 안동댁에게로 다가왔다. 혹시 안동댁이라고? 안동댁을 바라보며 말을 건네오던 노인의 눈이 휘둥그레 커졌다. 아, 맞구먼. 노인과 얼굴을 마주한 안동댁도 화들짝 놀라고 말았다. 노인은 옥리 최씨였기 때문이었다.
어떤 말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랐다. 이 나이에도 반가운 사람을 만나면 가슴이 뭉클해 온다는 것도 신기했지만 이 사람이 반가운 건 또 먼 일이란가 싶었다. 오랜만이네. 정말 오랜만이야. 옥리 최 씨가 다시 말을 건넸다. 그러네요.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안동댁은 일부러 건성대답을 하며 슬며시 의자에서 일어섰다. 옥리 최 씨는 많이 늙어 보였다. 그런 옥리 최 씨의 얼굴을 보며 안동댁은 갑자기 관심도 없던 자신의 얼굴이 어떤가가 궁금해졌다. 나도 무척 늙어 보이겠지. 무척 많이도 반갑다는 옥리 최 씨의 시선을 의식하며 안동댁은 잠깐 동안 가슴이 팔딱팔딱 뛰었다. 커피라도 한 잔 내올까요? 서먹해지는 순간을 메우려고 안동댁이 주방 쪽으로 돌아서자 옥리 최 씨는 강하게 손을 내저으며 만류했다. 여기서 그냥 이 오징어 포에다 소주 한 잔 해도 될는지. 계산대 옆에 놓인 탁자 위에 오징어포 비닐 포장을 찢어 놓으며 옥리 최 씨는 안동댁의 눈치를 살피는 것 같았다. 괜찮지요. 괜찮고 말고요. 안동댁이 소주잔을 몇 개 꺼내왔다. 탁자에 마주 앉아 한 잔씩의 소주를 따랐고 소주 한 잔을 홀짝 마신 옥리 최 씨가 말을 이어갔다. 네, 죽기 전 한 번만이라도 안동댁 당신을 꼭 만나봐야겠다 싶어서. 그게 뭔 소리라요? 아무 소용도 없는 일인데. 두 번째 소주잔을 들어 꼴깍 삼킨 옥리 최 씨가 다시 말을 이었다. 죽기 전 안동댁 당신을 만나 미안하다는 한마디 말이라도 꼭 해야 할 것 같아서. 미안할 거 없수다. 누구의 죄도 잘못도 아닌 운명인 것을. 옥리 최 씨는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를 이어갔다. 민지 어멈의 강자를 못 말리고 당신을 떠나게 한 내 큰 잘못을 당신 죽기 전에 꼭 사과해야 한다는, 그렇지 않으면 내 편히 눈 감을 수 없을 뿐더러. 옥리 최 씨가 또 한 잔의 소주를 꼴깍 삼켰다. 당신을 찾기 위해 백방으로 수소문했지요. 너무도 찾기 힘들어 못 찾으려나 했는데 이렇게 만날 수 있게 된 것만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싶네요. 모두 지나간 이야기입니다. 당신 원망해 본 적도 없으니까 사과할 일도 미안해 할 일도 없습니다. 사실이 그랬다. 그동안 옥리 최 씨는 물론 민지 어멈도 원망 한 번 해본 적이 없는 안동댁이었다. 이 모든 게 자신의 운명인 것을 스스로가 풀어나갈 인과응보의 매듭이라고만 생각했다. 언제 바깥 양반이 돌아올지도 몰라. 바깥 양반 없는 틈에 뜬금없이 이렇게라도 두서없이 짓거리는 겁니다. 호랑이도 제 말하면 나타난다더니 그때 안동댁의 남편인 김노인이 슈퍼문을 열고 들어섰다. 이제 오는 거유. 고생 많으셨슈. 안동댁이 일어서며 반겨 맞았다. 옥리 최 씨도 엉거주춤 일어서며 김노인을 마주했다. 앉으셔요, 앉으셔. 김노인은 그냥 소주 한잔하는 손님이려니 하는 모양이었다. 우린 신경 쓰지 마시고 천천히 한잔하셔요. 가게 안쪽으로 들어간 김노인이 대충 씻고 다시 가게로 돌아 나왔다. 그동안 안동댁은 물론 옥리 최 씨는 꿀먹은 벙어리가 되기나 한 것처럼
침묵만 흘렀다. 저기 주인어른. 옥리 최씨가 김노인을 불렀다. 소주 한 잔 같이 마시자는 것이었다. 김노인은 손사래를 쳤지만 옥리 최씨는 기어코 김노인을 탁자 앞에 앉혔다. 어디서 오셨슈? 얼굴이 익지 않은 분이셔서. 저 말입니까? 말씀드리면 쉽게 아실 거요. 저하고 통화도 했지 않으십니까? 통화를 했다고요? 누구시더라? 김노인이 소주잔을 들어 홀짝 마시고 다시 잔을 채워 옥리 최씨에게로 내밀었다. 저 안동댁을 찾던 사람입니다. 아. 순간 전화에 대고 안동댁을 찾아야 하는 애타는 사연을 구구절절 풀어놓던 어떤 노인에 관한 기억이 번쩍 뇌리를 스쳐 지나갔다. 김노인이 옥리 최씨의 손을 덥석 잡았다. 잘 오셨슈. 안 그래도 내 이제나 저제나 하던 중이었슈. 옥리 최씨를 반기는 김노인의 표정이 진지했다. 무슨 영문인지 도대체 짐작이 가지 않았다. 서로 잘 알고 있던 사이란 말인가. 안동댁은 어리둥절했다. 밖은 이미 칠흑처럼 어두워졌고 슈퍼 앞마당의 가로등 하나만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김노인이 옥리 최씨의 전화를 받은 날은 지난 일요일이었다. 오늘이 금요일이니 겨우 닷새 전의 일이었다. 마침 무료한 시간이어서 잘못 걸린 전화가 아닐까 하면서도 심심풀이 삼아 응대해 주던 참이었다. 시답잖은 놈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래도 건성건성 재미삼아 대답했다. 이장인 김노인에게 안동댁이라는 할머니가 그 동네 사느냐고 물어보는 평범한 전화였는데 안동댁이 이 동네에 산다고 하자 갑자기 안동댁에게 지대한 관심을 보였던 것이었다. 듣다 보니 이게 뭔 소린가 싶어 은근히 신경이 곤두섰다. 상대는 진지한 톤으로 왜 안동댁을 찾아야 하는지를 설명하기 시작했다. 몰래 스스로 집을 나간 본처인 안동댁을 죽기 전 딱 한 번만이라도 꼭 만나야 하며 만나면 반드시 머리 숙여 용서를 구해야만 편히 눈을 감을 수 있다는 이야기였다. 다리 힘도 점점 떨어져 이러다 바깥 출입이 불가해지면 영영 찾아 나설 수도 없을 것 같아 초조하다는 이야기도 덧붙였다. 길게 통화하는 사람이 질색인 김노인이면서도 아주 길게 통화했다. 건성건성이던 김노인의 가슴이 찡했다. 애틋한 옥리 최씨의 사연을 듣다 보니 이미 하늘나라로 간 마누라의 모습이 떠오르기도 했다. 어쩌면 안동댁을 위해서라도 좋은 일이라 생각이 들자 김노인은 쾌히 승낙했고 속히 찾아오라며 채근까지 했다. 이제 얼마를 더 살다가 죽어갈지도 모를 두 노인네는 서로의 이야기에 쉽게 공감했다. 사과하고 용서받아야 한다는 옥리 최씨의 염원은 아내에게 못해준 일만 떠오르는 김노인의 후회와 일맥상통하는 건지도 몰랐다. 자, 일어서 안으로 듭시다. 여기 이 불편한 자리보다 안으로 들어 편하게 더 이야기합시다. 김노인이 서둘러 가게 문의 셔터까지 내리고 망설이고 있는 옥리 최씨를 안으로 끌고 들어갔다. 안동댁은 담담하게 두 노인의 이야기를 듣기만 했다. 여보, 손님 저녁 대접은 해야 하지 않겠소? 이 산촌에 반찬 없는 밥이라도 한 끼 함께 합시다. 그냥 이대로 조금만 더 앉았다가 돌아가겠다는 옥리 최씨를 눌러앉히며 김노인은 안동댁을 돌아봤다. 안동댁은 아무런 대답도 없이 주방 쪽으로 향했다.
우리 집 원래 내 본처는 10년 전 위암으로 먼저 하늘나라로 갔소. 소주병을 거실 탁자 위에 놓고 마주한 김노인이 먼저 말문을 열어 서먹한 분위기를 풀어나갔다. 아내를 선산양지 바른 곳에 묻어주고 나서야 살아생전 못해준 일들이 주마등처럼 떠오르더라고 했다. 날이 갈수록 새록새록 후회와 회한의 시간을 보내며 홀로 찔끔찔끔 눈물도 많이 흘렸다는 이야기로 말문을 이어갔다. 다행히 동네 이장을 맡고 있어 이장 회의차 면사무소에 가는 날이면 눈여겨봐두었던 안동댁의 식당부터 들렀고 삼고 초려보다 더한 노력으로 안동댁을 만난 이야기까지 소상하게 털어놓았다. 전처에게 못해준 많은 아쉬웠던 일들을 이 안동댁에게는 꼭 해주고 싶다는 심중의 이야기도 덧붙였다. 옥리 최 씨가 그렇게도 보고 싶었던 안동댁이라면 김노인 역시 안동댁은 소중한 영원한 반려자라는 것을 강조한 셈이기도 했다. 당신이 한 번만이라도 보고 싶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김노인이 말끝을 흐리고 있는 중에 주방의 안동댁이 저녁 준비가 다 됐음을 알리며 김노인을 불렀다. 산촌의 반찬은 푸짐했다. 고추장에 묻어두었었다는 더덕지의 향이 입 안을 맴돌아 코까지 번져왔다. 옥리 최 씨는 연신 반찬 칭찬을 했다. 김노인이 덩달아 맞장구를 쳤다. 이미 2병의 소주를 나눠 마신 노인네들이 저녁상도 물리지 않은 식탁에서 다시 소주 1병을 더 땄다. 옆에는 여분의 소주 몇 병이 더 놓여 있었다. 민지 어멈이 노망이 났어. 옥리 최 씨가 안동댁에게 민지 어멈 이야기를 꺼냈다. 가끔 큰엄마가 보고 싶다고 해. 정신이 살짝 돌아올 때는 많이 잘못했다고, 잘못을 사과하고 싶다고도 하고. 잘못한 것도 사과할 일도 없네요. 안동댁은 담담하기만 했다. 이제 그만 돌아가야겠다고 일어서는 옥리 최 씨를 술이 거나한 김노인이 붙잡았다. 시간은 이미 자정을 훌쩍 넘고 있었다. 이상한 자격의 손님이지만 손님과 주인이 의기투합해 짓거리는 푸념은 엉뚱한 곳으로 비화했고 대화의 중심에서 밀려난 안동댁이 드디어 앉은 채로 졸기 시작했다. 눈치를 챈 옥리 최 씨가 자리에서 일어섰다. 현관문을 열자 초저녁에는 별이 총총하던 하늘이었는데 비가 내리고 있었다. 이제 이 나이에 뭐 부끄러울 게 있겠소. 우리 저 안방 하나밖에 없는 단칸방이지만 여기서 살짝 눈 붙이고 내일 새벽 첫 차로 떠나슈. 지금은 모든 차편이 다 끊어져 있을 거요. 콜택시를 불러 떠나겠다는 옥리 최 씨를 김노인은 또 한 번 더 만류했다. 김노인이 자리를 깔았다. 안동댁은 몹시도 난처했으나 김노인의 의사를 거스르지는 않았다. 안동댁은 김노인을 가운데로 밀어넣었다. 옥리 최 씨와 자신은 김노인을 중심으로 각각 반대편에 누워야 할 것 같아서였다. 술이 좀 과한 탓인지 김노인은 안동댁이 가운데서 자야 한다고 했다. 김노인의 이야기라면 절대적으로 순종적이던 안동댁이 벌컥 화를 냈다. 주춤하던 김노인이 술김이어서인지 고집을 피기 시작했다. 이 나이에 기껏 손잡고 자는 것이 행복일진데 그까짓것 양손잡고 하룻밤 잔다는 것이 대수냐는 것이었다. 입장이 더 곤란해진 옥리 최 씨가 일어서서 주춤거렸다. 난처해진 안동댁은 더 소란해지는 것이 두려워 가운데 자리에 눕기로 했다.
아무리 배려를 하고 친절을 베푼다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안동댁은 그냥 김노인이 하자는 대로 하기로 했다. 하기야 두 노인네 모두 남성 구실은 못할 거라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건 아니다 하는 생각이 계속 머리를 맴돌았다. 이번이 마지막이요. 다시 당신이 찾아온다면 그때는 안면몰수하고 반대할 거요. 만남 자체만도 안 된다는 거란 말입니다. 김노인이 잠꼬대처럼 중얼거렸다. 거나하게 취한 옥리 최 씨는 이미 잠들었는지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안동댁은 쉽게 잠들지 못했다. 쏟아지던 졸음이 막상 자리를 깔고 눕자 오히려 눈이 말똥거리기 시작했다. 어느 한쪽을 보고 눕기도 곤란해서 똑바로 누워 천장만 바라보았다. 허리에 좀이 쑤셔 어느 쪽으론가 돌아눕고 싶어졌지만 어느 쪽을 향해 돌아누워야 할지가 고민이었다. 허리가 점점 더 아파오자 결국 안동댁은 김노인을 향해 돌아누웠다. 술을 제법 많이 마신 탓인지 뒤편에 옥리 최 씨가 코를 달달 골았고 김노인마저 이내 따라 코골이를 시작했다. 옥리 최 씨가 심한 갈증을 느끼며 눈을 떴을 때는 아직도 캄캄한 새벽이었다. 깊은 잠에서 깨어나 눈을 뜨고 주위를 살폈으나 여기가 어딘지를 쉽게 알 수가 없었다. 어둠 속에서 낯선 물체들의 윤곽이 조금씩 드러나자 그제야 옥리 최 씨는 어젯밤의 일들이 어렴풋이 머리에 떠올랐다. 무엇보다도 김노인의 배려가 고맙다는 생각부터 들었다. 찬찬히 주위를 살펴보니 옥리 최 씨는 바로 옆에 잠들어 있는 안동댁을 발견하고는 화들짝 놀랐다. 곤히 잠든 안동댁의 한쪽 팔이 자신의 허리에 얹혀 있는 것이었다. 살며시 안동댁의 팔을 드러내리고 살그머니 일어났다. 그동안 미안하고 또 미안했던 안동댁이 이런 좋은 사람을 만나 잘 살고 있는 모습을 본 것만으로도 마음이 푹 놓였다. 살금살금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왔다. 비가 갠 맑은 새벽 공기가 훅 스쳐와 가슴을 시원하게 훑고 지났다. 옥리 최 씨는 정신을 가다듬으며 읍내를 향해 난 큰 길을 따라 조심조심 걷기 시작했다. 중간에 택시를 만나면 다행이고 읍내까지 걸어간데도 그게 무슨 대수인가 싶었다. 김노인 참말로 고맙수. 옥리 최 씨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그리고 안동댁 너무도 죄스러웠던 내 진심이 조금이라도 당신에게 전해졌다면 그것도 참 고마운 일이요. 잘 살고 잘 지내시오, 안동댁. 서쪽 하늘의 샛별이 아직도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다. 이 작품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